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 토트넘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이적설이 짙은 건 아니지만 영국 현지 측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시즌 중에서도 에제란 이름이 토트넘과 함께 언급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에제와 토트넘 연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에제의 현재 상황. 두 번째, 토트넘이 에제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에제가 토트넘에 온다면 어느 위치에서 뛸지. 네 번째, 에제의 24-25 시즌은 어땠는지. 다섯 번째, 에제의 플레이 스타일을 간단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의 현 상황입니다. 일단 에제라는 선수가 6,800만 파운드, 우리 돈 1,261억의 바이아웃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토트넘은 에제를 구입할 때 물론 구단 측에서 이 이하의 금액으로 팔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정도의 금액만 들고 가서 에제랑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머스의 세메뇨가 6,500만 파운드에서 7,000만 파운드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에제의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세메뇨에 비해서는 에제가 그동안 누적해서 보여준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에제의 소속팀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황도 한번 봐야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우승했는데 유로파리그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원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챔스가 5팀 갈 때는 리그 6위와 FA컵 우승팀이 유로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자격 자체는 충족을 했는데 동일 소유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UEFA에서는 같은 대회에 동일 소유주 팀의 참가를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리옹이란 팀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하고 두 팀의 소유주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에 대한 비율 여부 때문에 이 유로파리그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 봐야지 이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지였기 때문에 에제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습니다. 또 크리스탈 팰리스의 연고지도 런던, 토트넘의 연고지도 런던이기 때문에 똑같이 런던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제는 1998년생 26살이고 지금 축구 선수로서 큰 계약은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나이죠. 토트넘은 에제가 왜 필요한 걸까요? 사실 토트넘의 시급한 포지션은 이 자리가 아니긴 합니다.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에제를 왼쪽 윙어로 분류했을 때 토트넘은 왼쪽 윙어는 많거든요. 05년생 텔, 04년생 오도베르, 07년생 무어, 여기다가 손흥민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큰 무대 경험도 많지 않고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게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성장에 포커싱을 하고 에제 같은 선수를 즉시 전력감으로 사용하면서 토트넘 왼쪽 라인에 경험을 더해줄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제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사실 플레이할 때 보면은 전형적인 윙어라기보단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프랭크식 공격형 미드필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디슨이란 선수가 나올 때는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잔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풀시즌 출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제가 왼쪽 윙어도 되고 공미도 되니까 그런 멀티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볼 운반해주고 한 번에 긴 거리 스루 패스 이 능력 에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제가 누군지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에제는 1998년생 26살이고요. 키는 178cm 정도 되고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왼쪽 윙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제의 지난 시즌은 어땠을까요? 에제가 43경기 14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이거를 90분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0.4, 0.3 아주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회 창출 순위는 뭐 엄청 상위권은 아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4위로 나름 또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 능력,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팰리스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팰리스의 3톱이 이번 시즌은 올리세가 나가면서 에제, 사르, 마테타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르라는 선수는 조금 더 직선적인 윙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테타는 스트라이커니까 그 두 명을 제외했을 때는 팀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가 에제거든요. 그래서 이 에제란 선수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A컵 토너먼트 무대에서 결정적인 득점들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맨시티 상대로 결승골까지 득점했던 선수죠. 그래서 큰 무대에서도 클러치 능력이 좀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로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에제가 어느 위치에서 활용될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3-4-3 체제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르에 비해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에제가 왼쪽과 가운데까지 공격형 미드필더 작업을 하는 그런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만약에 토트넘에 온다고 했을 때는 4-2-3-1 기준으로 하면 두 자리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왼쪽 윙어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 윙어가 전형적인 윙어라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의 중앙지향적인 윙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왼쪽 윙어 자리로 간다면 손흥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1년 남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1년 동안 출전 시간 분배하면서 텔과 에제 체제로 가면서 텔을 조금 더 성장시킬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손흥민이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영입 기조, 이런 식의 영입 방향이라면 손흥민이 엄청난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는 않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에제랑 어느 정도 분배하거나 아니면 뭐 메디슨이 쉴 때, 부상당할 때를 대비해서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손흥민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손흥민의 직접적인 대체자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스타일의 측면 자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윙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슨과 쿨루셉스키 이렇게 두 명을 믿고 가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제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요. 에제가 왔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뎁스가 한 명 추가되는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쿨루셉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윙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윙어 체제는 존슨, 쿨루셉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에제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에제는 터치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발 밑에 쫙 붙여놓는 그런 터치가 되게 일품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느껴졌고, 이 퍼스트 터치가 상당히 쫀득해서 첫 터치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스페셜 영상만 본다고 했을 때는 잘하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제 에브리 터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에제가 경기 내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플레이를 가져가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에서도 뭐 터치 미스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공을 잘 컨트롤해 놓을 수 있다, 이게 또 다음 동작을 시작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또 선수들의 저점을 형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고 경기가 안 풀릴 때 터치 제대로 못해서 소유권 잃어버리고 이러면 그 선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뭐 지공 축구에는 또 공이 돌아가야 하는데 자신들끼리 패스미스가 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더 답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에제라는 선수의 터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1인분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끌고 들어와서 보여주는 슈팅력,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페널티 박스 언저리에서 되게 슈팅을 즐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제가 사이드에서 바로 감아차고 이런 빈도는 많지 않은데 지금 페널티 박스 저 라인 근처 내지는 살짝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저 가운데 지역에서 슈팅을 되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슈팅 장면은 저쪽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또 당연히 슈팅을 많이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득점하는 빈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기서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가마차기나 슈팅 다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선수가 토트넘에 있었죠.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도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하잖아요. 근데 뭐 손흥민에 비해서 힘은 확실히 좀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가마차기 할 때 진짜 슈팅이 딱 힘이 실려있다, 쭉쭉 나간다,
볼줄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에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 정도 파워를 갖춘 선수는 아니고 조금 더 정확도에 힘을 쓴 그런 슈팅을 한다. 그래서 뭐 땅볼로 가마찰 때도 있고 코스를 노려서 예리한 가마차기를 시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지역에서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동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른쪽 사이드백 문효주라는 선수를 거의 윙어처럼 띄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통계 중에 프리미어리그 사이드백의 위치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팰리스의 문효주가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효주는 뭐 레버쿠젠에서의 프림퐁처럼 거의 윙어처럼 높은 위치로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문효주가 윙어처럼 오버래핑 할 때 에제가 이런 식으로 어깨로 상대 수비 접근 막아주고 한 번에 반대 전환 이런 장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에제의 시야가 좋구나. 그리고 이 시야를 바탕으로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창의성 넘치는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디슨만큼 또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뒷발 패스 같은 불안전한 자세에서의 연계 능력도 저는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같이 압박 강도가 높은 리그에서 제대로 된 자세로 패스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뒷발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도 꽤 잘 연결해주면서 빌드업의 흐름을 살려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도 한 번의 뒷발로 번뜩이는 패스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준수한 1대1 드리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발 뻗는 거 보고 잘 이용할 줄 아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제가 드리블 성공시키는 장면들을 보면 주로 자기가 내려앉은 수비를 깨는 것보다는 상대가 자기에게 접근할 때 그 발 뻗는 거 보고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탈압박을 조금 더 잘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압박 오는 팀일수록 에제에게는 더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분당 드리블 성공 2.2회 정도 했었는데요. 이건 같은 포지션에 뛰는 선수들 중에서 꽤나 상위권인 수치고요. 한 상위 15% 안에는 드는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제가 드리블 성공하는 횟수도 실제로 꽤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픽파울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한테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뭐 역습 상황에서 롱킥으로 걷어내거나 상대가 전방 압박 왔을 때 그냥 뻥 앞으로 차면서 거기서 에제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에제가 그런 상황에서 공을 뺏기느니 파울 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파울 당하면서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소유권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제의 현재 상황, 토트넘이 에제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에제의 플레이 스타일 등을 알아봤는데요. 과연 에제는 토트넘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를 팔 생각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